현관문 앞에서 누가 내 이름으로 신고서를 써놨어요. 딱 그 문장 하나를 보고 나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서류 맨 위에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거든요. 요양보호사 폭언금품 요구 의심 신고. 내 이름이 신고자로 찍혀 있었어요. 그것도 내가 근무하는 그 복지센터 이름까지 정확히. 나는 종이를 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걸 누가 왜 우리 집 문틈에 끼워놨을까? 그때 뒤에서 아주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뭐예요 그거? 나는 깜짝 놀라 종이를 뒤로 숨겼습니다. 돌아보니 며느리가 서 있었어요. 두 손에 장바구니를 들고 얼굴엔 늘 하던 그 밝은 미소. 어머니, 제가 전복죽 끓여드리려고요. 요즘 기운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그 미소가 따뜻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딱 그 순간 우리 집 고양이 단지가 며느리를 보더니 소파 밑으로 기어들어가 버렸거든요. 단지는 원래 사람을 좋아해요. 낯선 사람이 와도 킁킁거리다 발치에 눕는 애인데 며느리만 보면 달라요. 처음엔 고양이가 원래 까다롭지 하고 넘겼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며느리 목소리만 들려도 숨고 며느리가 손을 뻗으면 발톱을 세우고 내 무릎 위에서 며느리 쪽을 노려보고 나는 그 모습이 그냥 기분 탓이 아니란 걸 그날 확실히 느꼈습니다. 며느리는 내 표정을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웃었어요. 단지가 또 저 싫어하나 봐요. 제가 뭐 냄새라도 나나? 나는 웃어야 했어요. 웃는 게 편하니까. 괜찮은 척하면 집안이 덜 흔들리니까. 아니야, 얘가 요즘 예민해졌어. 내가 그렇게 말하는데 며느리가 한 발 다가오자 단지가 더 깊이 숨었어요. 소파 밑에서 하악하는 소리가 아주 작게 났습니다. 며느리는 그걸 듣고도 그 미소를 그대로 유지했어요. 어머, 무서워라. 어머니, 전복 비싸서 망설였는데 어머니 생각나서 샀어요. 어머니, 요즘 몸 안 좋다 하셨잖아요. 나는 또 고개를 끄덕였죠. 말이 예쁜 며느리, 살뜰한 며느리, 우리 아들이 늘 자랑하던 그 며느리. 우리 아내 진짜 착하지? 엄마도 이제 마음 놓고 살아. 그 말 들을 때마다 나는 그래, 복 받았다라고 했어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으니까. 근데 그날 내 속에서 뭔가가 딸깍 하고 걸렸습니다. 서류, 단지, 그리고 며느리의 완벽한 말투. 나는 58살, 복지센터에서 어르신들 댁에 방문해 돌봄 일을 하는 여자예요. 사람을 오래 보다 보면 사람의 말보다 틈을 보게 됩니다. 완벽한 말은 틈이 없어서 불안할 때가 있어요. 틈이 없다는 건 누군가가 일부러 만든 겁니다. 어머니, 오늘도 센터 가세요? 며느리가 묻습니다. 응. 오후엔 김춘자 어르신 댁. 아, 그분. 며느리가 웃었어요. 요즘 좀 어떠세요? 어머니 힘들게 하시진 않죠? 나는 그 한마디가 걸렸습니다. 그분이라는 말이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익숙해서. 너 김춘자 어르신을 알아? 며느리는 바로 웃음으로 덮었어요. 아, 어머니가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이름 기억해놨죠. 제가 센스 있죠? 센스. 그 단어도 참 예쁜데 그날은 칼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괜히 신발장 앞에 서류를 끼워둔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건 그냥 광고지도 아니었어요. 내 이름을 찍어둔 신고서였으니까요. 며느리가 주방으로 들어가 전복을 씻는 동안 나는 몰래 휴대폰으로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현관 문틈에 신고서 같은 종이. 며느리 오자 단지가 숨음. 며느리. 내가 말한 어르신 이름을 너무 자연스럽게 함. 기록을 해놓으니 더 무서웠습니다. 기록은 마음을 진정시키기도 하지만 동시에 현실로 만들거든요. 며느리가 전복을 손질하며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 센터에서 소문 같은 거 없어요?
무슨 소문? 아니, 그냥요. 요즘은 별거 아닌 것도 누가 찍어서 올리고 그러잖아요. 괜히 어머니가 피해볼까 봐요. 내 손이 멈췄습니다. 찍어서 올린다는 말. 그걸 왜 며느리가 먼저 꺼내? 너 요즘 뭐 봤니? 전요? 그냥 뉴스요. 며느리는 태연한 표정으로 전복을 씻었어요. 어머니, 세상이 무서워요. 조심하셔야 해요. 그 말이 걱정이 아니라 예고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센터에 출근해서도 마음이 진정이 안 됐어요. 어르신 댁에서 청소를 해도 밥을 차려도 머릿속은 계속 같은 생각. 누가 내 이름으로 신고서를 만들었지? 왜 우리 집에 끼워놨지? 며느리는 왜 저런 말을 하지? 퇴근 후 집에 오니 거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며느리가 다녀간 날만 그래요. 냉장고도 정리해놓고 서랍도 정리해놓고 정리라는 게 참 좋은 일인데 나한테는 불안이 됐습니다. 내가 씻고 나오자 단지가 내 다리에 몸을 비볐어요. 그 비비는 힘이 평소보다 세서 마치 나를 붙잡는 것 같았어요. 단지야, 왜? 단지는 내 손을 핥고는 고개를 들어 신발장을 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우웅하고 울었어요. 나는 신발장을 열어봤습니다. 겉보기엔 그냥 신발뿐이었는데 안쪽 구석에 작은 검은 봉투가 하나 끼어 있었습니다. 그 봉투엔 USB가 들어 있었어요. 요즘 세상에 USB 싶었죠. 그런데 봉투 겉면에 볼펜으로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증거. 꼭 보세요. 내 입술이 말라붙었습니다. 나는 USB를 당장 컴퓨터에 꽂고 싶었지만 손이 안 움직였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어때? 우리 애는? 아들 목소리는 늘 같아요. 밝고 아무것도 모르는 소리. 잘 있지. 너는? 나 이번 주 금요일에 지방 출장이야. 하루 자고 올 듯. 아, 그리고 우리 아내가 요즘 엄마 챙긴다고 전복도 사가고 그러지? 엄마도 좀 잘 대해줘. 나는 그 말에 어쩐지 가슴이 시큰했습니다. 잘 대해줘라니. 내가 며느리를 못되게 대하는 사람처럼 들렸거든요. 그래. 알았다. 통화를 끊고 나는 USB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냥 던져버리고 싶기도 했고 당장 봐버리고 싶기도 했어요. 결국 나는 꽂았습니다. 화면에 영상 파일이 하나 떴습니다. 파일 이름이 이랬어요. 센터 폭언 증거. 내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영상이 재생되자 어떤 어르신 댁 거실이 나왔어요. 그리고 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르신,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요? 나는 숨이 멎었습니다. 분명 내 목소리 같았습니다. 억양도 말버릇도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이 더 끔찍했어요. 영상 속에서 나가 어르신에게 종이봉투를 내밀며 말했거든요. 이것도 좀 챙겨주세요. 다들 그렇게 해요. 돈을 요구하는 장면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화면을 꺼버렸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귀가 웅웅거렸습니다. 이게 뭐야? 나는 내 손을 봤어요. 손이 떨려서 리모컨도 제대로 못 잡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영상 속 나는 왼손으로 봉투를 잡고 있었는데 나는 오른손잡이고 봉투를 저렇게 잡는 버릇이 없어요. 그리고 영상 속 나는 귀 뒤에 머리카락을 넘기는데 나는 그 버릇이 없습니다. 이건 나같지만 내가 아니야.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오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그때 다시 현관 쪽에서 소리가 났어요. 딸깍, 도어락 버튼 소리. 나는 숨을 죽이고 현관 카메라를 켰습니다. 화면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출입 기록에 찍혀 있었습니다. 임시 비밀번호 사용. 시간은 오늘 오후. 내가 집에 없던 시간. 임시 비밀번호를 만든 사람은 누구지? 아들은 출장 전이고
나는 그런 기능을 쓸 줄도 몰라요. 그럼 남은 사람은 며느리. 그 순간 단지가 소파 밑에서 나왔습니다. 내 앞에 딱 앉더니 현관 쪽을 노려보며 낮게 울었습니다. 나는 단지에게 속삭였어요. 단지야, 너도 알고 있었구나.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금요일, 아들이 출장을 가는 날, 며느리가 가장 마음 편할 날, 그날 내가 직접 확인하겠다. 나는 일부러 며느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며느리가 오면 고맙다 했고, 죽을 끓여주면 잘 먹겠다 했어요. 내 속은 타들어가는데도요. 며느리는 여전히 완벽했어요. 어머니, 요즘 센터에서 힘든 일 없으세요? 어머니, 어깨 주물러 드릴까요? 어머니, 단지 사료, 제가 주문해 드릴까요? 같은 걸로요. 그 같은 걸로요라는 말에 나는 목이 탁 막혔습니다. 단지 사료는 내가 직접 삽니다. 단지는 사료 바꾸면 토해요. 그걸 며느리가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도 같은 걸로라고 말하는 건 어머니가 확인할 틈 없이 내가 처리했다는 뜻이었어요. 금요일 아침, 아들은 캐리어를 끌고 나가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아내 좀 부탁해. 애도 부탁하고.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문이 닫히자 며느리가 바로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저녁에 친구 만나러 나가신다고 하셨죠? 나는 얼어붙었습니다. 내가? 어머, 어제 말씀하셨잖아요.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센터 동료분이랑 밥 먹는다고요. 나는 분명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며느리는 지금 내 입에서 나온 말처럼 만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내가 딱 잘라 말하자 며느리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어요. 진짜로 딱 1초. 그런데 그 1초가 나한테는 칼자국처럼 길었습니다. 아, 제가 착각했나 봐요. 며느리는 바로 웃음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도 쉬셔야죠. 애는 제가 볼게요. 그 말투가 너무 부드러워서 더 무서웠어요. 나는 그날 집을 나가는 척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 바로 옆동 카페로 들어갔어요. 우리 집 현관이 보이는 자리, 손에는 휴대폰, 현관 카메라 앱, 그리고 화면 녹화 버튼. 감정으로 하면 진다. 기록으로 해야 한다. 나 스스로에게 계속 말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우리 집 앞에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깔끔한 옷차림, 평범한 얼굴. 그런데 낯이 익었어요. 며느리가 우리의 어린이집 데리러 갈 때 한 번 같이 본 적이 있는 얼굴. 그 남자는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도어락 앞에서 손가락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더니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이 열렸어요. 나는 숨이 멎었습니다. 우리 집 비밀번호를 저 남자가 왜 알아? 문이 닫히는 걸 보는 순간 나는 뛰어가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지금 뛰면 저 사람들은 오해해요. 잠깐 왔어요로 끝냅니다. 나는 카메라 앱으로 집 안에 설치해둔 작은 카메라를 켰습니다. 며칠 전부터 나는 거실 한쪽에, 부엌 쪽에, 현관 쪽에 작은 카메라를 달아놨어요. 누가 뭐라 해도 내 인생이 걸린 일이었으니까요. 거실 화면에 며느리가 보였어요. 며느리는 남자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빨리 들어와. 어머니, 오래 비우는 스타일 아니야. 남자가 웃었습니다. 저 집 생각보다 조용하네. 며느리가 낮게 말했어요. 조용하지. 그래서 일하기 좋아. 일? 남자가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오늘 끝내야 돼.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조작 말이지? 그 단어가 들리는 순간 내 등골이 얼었습니다. 조작. 남자가 또 말했어요. 근데 그거 들키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며느리가 아주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안 들켜. 어머니는 사람들이 잘 믿거든. 특히 나 같은 며느리는 더 믿어. 나는 화면을 보면서 손끝이 하얘졌습니다. 그때 단지가 화면 한쪽에서 튀어나왔어요. 남자를 보고도 놀랐지만 더 크게 반응한 건 며느리였어요. 단지는 낮게 울었고 며느리는 한마디 했습니다. 조용히 해. 그 목소리, 내가 알던 며느리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 남자가 물었습니다. 이 고양이 아직도 너만 보면 저러냐? 며느리가 씁쓸하게 말했어요. 응. 눈치가 너무 빨라서 문제야. 그러니까 오늘 증거도 마무리해야 돼. 증거? 무슨 증거? 며느리는 주방 쪽으로 걸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내 서류가 들어있는 곳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내 도장. 남자가 웃었습니다. 와, 진짜로 그걸 쓴다고?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이걸로 센터에 민원 넣는 거야. 어머니 이름으로. 남자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어머니 이름으로 민원을?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 어머니가 말 못해. 어머니가 입 열면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 뭐라 하는데? 며느리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 요즘 이상하다. 혼자 피해망상이다. 어르신들 돈 뺏으려다 걸린 거다. 그렇게 되지. 나는 카페에서 숨을 제대로 못 쉬었습니다. 내가 일하던 곳, 내가 사람들 돌보던 일, 그걸 며느리가 칼로 만들어 내 목을 조르려 하고 있었어요. 그때 며느리가 남자에게 또 말했습니다. 그리고 애 관련 서류도. 남자가 낮게 웃었습니다. 쌍둥이 그거? 나는 심장이 꺼지는 줄 알았어요. 쌍둥이? 우리 집에 쌍둥이는 없어요. 며느리도 아들도 누구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며느리와 남자가 쌍둥이를 말했어요. 마치 예전부터 정해진 단어처럼. 남자가 말했습니다. 내가 말한 그거 병원 기록 같은 것도 만들 수 있어?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만들 수 있지. 어머니가 뭘 제일 무서워할 것 같아? 체면? 아니야. 직장. 무너지는 거야.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어머니부터 묶어놓고 남편은?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남편은 애로 묶으면 돼. 애는 남편이 너무 사랑하잖아. 그 말이 끝나자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당장 집으로 가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더 늦으면 나는 정말로 이상한 사람이 될 겁니다. 나는 휴대폰으로 화면 녹화를 켠 채 센터 동료인 미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보다 몇 살 어리고 말이 직설적인 친구. 미정아, 나 지금 우리 집에 남자가 들어갔어. 며느리가 불렀어. 뭐? 그리고 내 이름으로 센터에 민원 넣으려고 해. 도장까지 꺼냈어. 미정이 숨을 삼켰습니다. 언니, 혼자 들어가지 마. 112부터 준비해. 근데 지금 영상 있지? 있어. 다 찍히고 있어. 좋아. 언니, 일단 문 열고 들어가면 폭행으로 몰릴 수도 있어. 언니가 다칠 수도 있고 가능한 한 밖에서 경찰 불러. 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근데 도장을 지금 쓰고 있잖아. 그럼 더더욱 기록해. 그리고 관리실 불러. 혼자 들어가지 마. 나는 집으로 뛰어가면서도 머리는 차갑게 두려했어요. 현관 앞에 도착했을 때 안에서 희미하게 소리가 들렸습니다. 단지 울음인지 사람 목소리인지 섞여 있는 소리. 나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인터폰을 눌렀어요. 지금 누구 있어요? 안쪽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다정한 톤이 다시 돌아와 있었어요. 어머니? 어머니 어디세요? 저예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문 열어. 어머니, 왜 그러세요?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저 혼자 있는데요. 거짓말. 나는 문틈으로 들리는 남자 발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단지가 내는 낮은 울음도. 나는 휴대폰을 들고 112를 눌렀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울리는 순간 현관문 안쪽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아주 낮게 바뀌었습니다. 어머니, 그만해요. 그 목소리는 더 이상 다정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부르면 어머니도 끝나요. 그 말에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왜 끝나? 며느리가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USB 보셨죠? 나는 숨이 멎었습니다. 며느리가 알고 있어요. 내가 USB를 봤다는 걸. 그리고 그 순간 카페에서 들었던 단어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조작. 나는 인터폰에 대고 아주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내가 조작한 거야. 잠깐, 정적. 그러더니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딱 한 번. 어머니, 사람들은요. 보고 싶은 것만 봐요. 특히 어머니 같은 분은 체면 때문에 더 못 싸워요. 내 손이 떨렸지만 나는 그 떨림을 억지로 눌렀습니다. 난 체면 안 지켜. 난 진실 지켜. 그때 안쪽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빨리 나가자. 경찰 온다. 며느리가 낮게 쏘아붙였습니다. 조용히 해. 그리고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쌍둥이 얘기 아드님한테 해도 돼요? 나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쌍둥이. 그 단어 하나로 며느리는 내 숨통을 정확히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쌍둥이는 우리 가족이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는 단어였거든요. 어떻게 알지? 내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 순간 복도에서 누군가 뛰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관리실에서 올라온 경비 아저씨 목소리. 거기 1203호 맞죠? 무슨 일입니까? 나는 그제야 숨을 쉬었습니다. 안에 사람이 있어요. 남자도 있어요. 도어락 비밀번호 눌렀어요. 경비 아저씨가 문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문 열어요, 지금. 안쪽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소리로 도어락이 움직였습니다. 띠리리. 문이 열리기 직전. 나는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며느리가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그 무서움 속에서 나는 하나를 확신했어요. 이건 단순한 불륜도, 단순한 거짓말도 아니에요. 내 일과 내 인생을 망가뜨리기 위해 만든 판입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내 앞에 서 있었고 그 뒤로 복도 끝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나는 112에 연결된 상태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문 열렸어요. 안에 남자 있어요. 경비 아저씨가 체인 걸린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더니 목소리가 확 바뀌었습니다. 아니, 사모님, 안에 진짜 남자가 있네. 문 더 열지 마요. 제가 앞에 설게요. 그 순간 안쪽에서 며느리가 얼굴을 내밀었어요. 눈이 빨갛고 손이 덜덜 떨리는 척. 딱 피해자 표정. 어머니, 왜 이러세요? 저 너무 무서워요. 그런데 그 뒤로 남자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말끔한 셔츠에 검은 외투. 내가 카페에서 본 그 남자예요. 나는 그 남자를 똑바로 봤습니다. 너 누구야? 남자가 입술을 달싹이는데 며느리가 먼저 끊어 말했어요. 어머니, 오해예요. 이분은 택배 때문에 잠깐. 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택배가 우리 집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니 경비 아저씨가 한 발 앞으로 나서며 낮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신분증 있어요? 그리고 이 집 주인 동의 없이 들어온 거면 문제됩니다. 그때 며느리의 얼굴이 아주 잠깐 굳었어요. 정말 딱 찰나. 하지만 나는 그 찰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다시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이 집 가족이잖아요. 제가 드린 거면 내가 끊었습니다. 가족이면 남의 도장 꺼내도 돼? 남의 이름으로 민원 넣어도 돼? 며느리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그 순간
뒤에서 삐 소리. 엘리베이터가 열리며 경찰 2명이 올라왔습니다. 경찰입니다. 신고자분 어디 계십니까? 경비 아저씨가 손짓했습니다. 여기요. 이 집입니다. 남자가 안에 들어가 있고요. 경찰이 문 앞에 서자 며느리는 더 크게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어머니가 요즘 너무 예민하시고 망상처럼 그 말이 나오자 내 속이 서늘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예고하던 시나리오 그대로예요. 어머니는 이상하다. 피해망상이다. 믿지 마라. 나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제가 집 안에 설치한 카메라에 다 찍혔습니다. 이 남자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온 거. 그리고 며느리가 제 도장 꺼낸 거. 경찰 한 명이 내 말을 받아 적으며 말했어요. 영상 제출 가능하십니까? 가능합니다. 경찰이 며느리와 남자를 분리하려고 했고 남자는 그제야 급하게 변명했습니다. 저는 그냥 부탁받고. 누구한테 부탁받았습니까? 남자가 멈칫하자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그만해요. 어머니가 다 오해하시는 거예요. 그때 단지가 소파 밑에서 튀어나왔습니다. 경찰이 놀랄 정도로 큰 소리로 울었어요. 단지는 며느리 쪽을 보고 털을 바짝 세우고 몸을 낮췄습니다. 하악! 며느리가 인상을 찌푸리며 소리쳤어요. 아 진짜. 저 고양이 좀 치워요. 미쳤나? 그 미쳤나 한마디에 내 안에서 뚝 끊어졌습니다. 나는 단지를 품에 안고 말했습니다. 미친 게 아니야. 널 무서워하는 거야. 경찰이 남자에게 다시 물었어요. 이 집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았습니까? 남자가 입술을 깨물며 며느리를 봤습니다. 그 눈빛이 눈치 봄이 아니라 같이 한 사람 눈빛이었어요. 결국 남자가 작게 말했습니다. 그분이 좋습니다. 그분이 누구죠? 남자는 며느리 쪽을 흘끗 보며 더 작게 말했어요. 사모님이요. 며느리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런데도 며느리는 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울음이 무기인 사람은 울음이 꺼지면 끝인 걸 알거든요. 어머니, 저 진짜 억울해요. 나는 경찰에게 USB 봉투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거요. 이 USB가 신발장 안에 숨겨져 있었어요. 센터 폭언 증거 영상이 들어 있습니다. 경찰이 봉투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확보하겠습니다. 출처 확인 필요합니다. 그때 며느리가 내게 낮게 말했어요. 울음이 아니라 칼 같은 목소리로. 어머니, 그 영상 어머니 목소리 맞잖아요. 나는 며느리를 똑바로 봤습니다. 내 목소리 같은 거겠지. 며느리가 입꼬리를 올렸어요. 사람들은 그런 거 구분 못해요. 그 말이 스스로 인정하는 말이었습니다. 난 구분 못하게 만들었다는 말. 경찰은 남자에게 임의동행을 요청했고 며느리도 조사를 위해 함께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갑자기 내 팔을 잡으려 했어요. 어머니, 제발 이러면 어머니도. 나는 손을 뿌리치고 낮게 말했습니다. 손대지 마. 경찰이 며느리를 제지하자 며느리는 마지막으로 내 얼굴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그럼 쌍둥이 얘기 아드님한테 제가 먼저 해요? 내 숨이 멎었습니다. 경찰이 며느리를 데리고 나가고 남자도 나갔습니다. 현관이 닫히자 집이 너무 조용해졌어요. 경비 아저씨가 내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내 손은 계속 떨렸고 단지는 내 품에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경찰이 왔다며? 지금 뭐야? 진짜야? 나는 숨을 삼키고 말했습니다. 응, 진짜야. 내 아내가 남자를 집에 들였어. 뭐? 아들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엄마, 오해야. 그럴 리 없어. 나는 낮게 말했습니다. 나 영상으로 봤어. 도장 꺼내는 것도, 조작이라고 말하는 것도. 전화기 너머에서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아들이 어디엔가 부딪힌 것 같았습니다. 엄마, 나 지금 바로 갈게. 오지 마.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 지금 상태로 운전하면 사고 나. 아들이 울먹였습니다. 엄마, 그럼 어떡해? 나는 잠깐 멈췄다가 말했다. 내가 지금 너한테 딱 하나만 물을게. 뭔데? 너 우리 애기 말이야. 태어날 때 쌍둥이였던 적 있어? 정적. 아들의 숨소리가 뚝 끊겼어요. 엄마, 그걸 왜 물어? 나는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대답해. 아들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처음엔 2개 심장 소리가 들린다고 했대. 근데 다음 검사 때는 하나로 나왔고 의사가 착각일 수도 있다고. 내 입술이 말라붙었습니다. 그건 내 며느리가 던진 쌍둥이가 완전한 헛소리는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었어요. 나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운전하지 마. 너 동료한테 부탁하든 택시를 타든 안전하게 와. 아니면 내가 너 데리러 갈 사람 부를게. 아들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무서워. 나도 무서워. 나는 솔직히 말했습니다. 근데 무서워도 해야 해. 우리 둘 중 누군가는 서 있어야 하잖아. 전화를 끊고 나는 곧바로 센터 동료 미정에게 전화했습니다. 미정아, 경찰 왔다 갔고 지금부터가 진짜야. 언니, 영상은 백업했지? 응. 폰, 컴퓨터, 클라우드 다. 좋아. 언니, 센터장님한테는 아직 말하지 마. 며느리가 먼저 찔러 넣을 수 있어. 그래. 전화를 끊고 나는 USB 영상이 진짜인지 확인해야 했어요. 내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는 영상이니까요. 나는 센터 컴퓨터에 앉아 영상을 다시 켰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아주 자세히 봤어요. 영상 속 나는 어르신 집 거실에 서 있고 얼굴이 정면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각도는 늘 애매해요. 음성은 선명한데 입 모양은 잘 안 보이고, 그리고 내가 알아챈 이상한 점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영상 속 나는 외투를 입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 나는 외투를 입고 일한 적이 없습니다. 센터 규정상 어르신 댁 안에서는 외투 벗고 일하거든요. 그럼 이 영상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답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어르신 댁에 있는 CCTV를 몰래 켠 뒤 비슷한 체형의 사람이 내 옷을 입고 들어가고 내 목소리는 따로 녹음해서 뒤에 붙인 것. 목소리만 있으면 사람들은 다 믿는다. 며느리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또 소리가 났어요. 이번엔 초인종이 아니라 택배함 여는 소리. 철컥. 나는 현관 카메라를 켰습니다. 복도에 누가 서 있다가 빠르게 내려가는 모습이 찍혔어요. 손에는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나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경비실로 뛰어내려갔어요. 아까 누가 택배함에 뭐 넣고 갔나요? 경비실 직원이 CCTV를 돌려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저 사람. 아까 경찰 데려간 남자랑 같이 다니던 사람 같은데요. 내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뭘 넣었어요? 경비실 직원이 말했습니다. 봉투 하나요. 어머님 집 택배함에 넣고 갔습니다. 나는 숨을 삼키고 택배함을 열었습니다. 봉투 겉에 적힌 글씨, 센터장님께 전달 예정. 나는 그대로 봉투를 들고 경비실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이건 협박이 아니라 실행이에요. 며느리는 경찰서에 있으면서도 누군가를 움직여서 내 직장부터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봉투를 뜯지 않았어요. 경비실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이거 경찰에 바로 전달해야 해요. 제가 혼자 열면 또 뒤집어 씌울 겁니다. 경비실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다시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경찰이 와서 봉투를 확보했고 나는 그 자리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며느리가 조작이라는 말을 했고
제 도장을 썼고, 남자가 비밀번호로 들어왔고, 지금은 제 직장에 민원을 넣으려는 것 같습니다. 경찰이 물었습니다. 혹시 며느리분이 어머님 휴대폰이나 서류에 접근한 적 있습니까? 나는 단지의 사료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사료 주문도 며느리가 같은 걸로 했다 했고, 집 서랍 정리도 자주 했어요. 경찰이 말했다. 그럼 금융 내역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무단 결제나 이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떨리는 손으로 은행 앱을 켰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센터 관련 업체 결제 98만 원. 그리고 낯선 곳 결제 132만 원. 거래 이름이 이렇게 떠 있었어요. 영상 편집, 영상 편집. 내 속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USB 영상. 진짜로 편집 맡겼구나. 나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며느리는 증거라는 걸 만들고 있었어요. 내 목소리, 내 옷, 내 도장, 내 이름. 그날 밤 아들이 집으로 왔습니다. 얼굴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엄마, 아들이 내 앞에 서자마자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아들을 끌어안았어요. 괜찮아, 괜찮아. 거짓말인 걸 알면서도요. 아들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진짜 몰랐어, 진짜. 미정도 와 있었습니다. 미정은 아들을 보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울 시간 없어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순서예요.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서? 미정이 딱딱하게 말했어요. 첫째, 센터장님부터 우리가 먼저 만나서 사실 알리고 영상 조작 가능성 전달. 둘째, 어머님 명의로 된 결제 전부 정지. 셋째, 며느리가 던진 쌍둥이도 같이 정리해야 해요. 아들이 내 얼굴을 봤어요. 쌍둥이 그건.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아내가 오늘 나한테 그 말로 협박했어. 쌍둥이 얘기 아들한테 말해도 되냐고. 아들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엄마, 그걸 왜 어떻게 알아? 그때 단지가 아들 무릎에 올라가 머리를 들이밀었습니다. 아들은 단지를 끌어안고 울었어요. 단지도 엄마 지키려고. 나는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단지는 기분 탓으로 숨은 게 아니었어요. 단지는 뭔가를 느끼고 있었어요. 집 안에서 벌어지던 어떤 일들을요. 그날 우리는 센터장님에게 먼저 연락하기로 했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조작된 민원을 넣기 전에 우리가 먼저 사실을 알려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센터장실. 센터장님은 내 말을 듣다가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나는 준비해간 자료를 꺼냈습니다. 남자가 도어락 누르고 들어오는 영상 캡처, 며느리가 내 도장을 꺼내는 장면 캡처, 그리고 결제 내역. 센터장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그냥 집안 싸움이 아니네요. 범죄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센터에서 일 계속하고 싶습니다. 근데 민원 조작이 들어가면 저는 바로 끝이에요. 센터장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님, 우리도 어머님을 믿어요. 그리고 경찰에 협조하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내 가슴이 조금 풀렸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더 무서운 걸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며느리분이 진술했습니다. 어머님이 예전부터 며느리에게 애가 내 아들 닮지 않았다며 의심했고, 그래서 며느리가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았다고.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또 그 소리네요. 경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임신 초기 쌍둥이 가능성이 있었다는 말씀을 들으신 적 있습니까? 나는 숨이 멎었습니다. 경찰도 쌍둥이를 꺼냈어요. 그건 며느리가 경찰에게도 그 말을 던졌다는 뜻입니다. 아들이 내 옆에서 이를 악물었습니다. 경찰관님, 쌍둥이든 뭐든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 집에 남자가 들어왔고
엄마 이름으로 조작했고 경찰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상관 있습니다. 며느리분이 주장하는 핵심이 그겁니다. 출산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어머님이 그걸 숨기려고 한다는 식으로요. 내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단순히 내 직장만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의 뿌리를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내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나한테 숨긴 거 있어? 나는 한참을 말 못했어요. 왜냐하면 쌍둥이라는 말이 완전히 낯설지는 않았거든요. 나는 아주 오래전에 며느리가 아닌 내 친정엄마에게 들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너 임신했을 때 처음에 둘이라고 했다며? 그때 나는 웃어넘겼어요. 엄마, 그거 착각이래. 의사가. 하지만 며느리는 그 착각을 칼로 바꿔들고 온 겁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걸 혼자 알아낸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나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숨긴 건 없어. 다만 너 임신 얘기 들을 때 초기에 둘일 수도 있다는 말은 있었대. 근데 확정 아니었고 금방 하나로 정리됐다고 했어. 아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눈이 흔들렸어요. 그럼 며느리가 그걸 왜 이렇게. 그때 미정이 옆에서 말했다. 쌍둥이 얘기는 어머님을 숨기는 사람으로 만들기 딱 좋아요. 숨긴 게 있으면 조작도 했다고 몰 수 있거든요. 나는 속이 서늘해졌습니다. 며느리는 결국 한 문장만 남기면 됩니다. 시어머니가 뭔가 숨기려고 했어요. 그럼 사람들은 상상하죠. 별별 상상을 다 합니다. 그날 새벽 경찰에서 한 통 더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며느리분이 임시 비밀번호를 만든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일부도 확보됐습니다. 메시지에 뭐가 있나요? 경찰이 말했습니다. 영상 조작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쌍둥이 건이라는 표현도요.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끝까지 오겠다는 거예요. 그날 오후 며느리에게서 변호사 명의 문자가 왔습니다. 더 이상 연락 금지, 허위사실, 유포시 민형사상 책임. 그리고 바로 다음 문자가 며느리 번호로 왔어요. 어머니, 마지막 기회 드릴게요. 조용히 끝내요. 아드님을 위해서. 아들은 그 문자를 보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엄마, 나 얘랑 어떻게 살았지? 나는 아들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너는 속은 거야. 너 잘못 아니야. 그리고 나는 결심했습니다. 며느리가 던지는 쌍둥이라는 칼을 우리가 먼저 정리해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 나올 조작이 힘을 못 씁니다. 나는 병원 기록이 아니라 출생 관련 서류를 찾기 시작했어요. 내가 가진 서류, 아들이 가진 서류,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관계 서류.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상한 게 하나 나왔습니다. 아들 출생신고 서류가 2장이었어요. 서로 날짜가 다르고 글씨체가 다르고 무엇보다 한 장에는 출생 시간이 다르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왜 2장이지?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럼 진짜. 미정이 숨을 삼켰습니다. 언니, 이건 며느리가 만든 조작일 수도 있어요. 서류 어디 보관했는데요? 나는 턱이 떨렸어요. 집서랍 며느리가 자주 정리하던 그 순간 단지가 신발장 쪽으로 가서 낮게 울었습니다. 나는 그쪽을 봤고 신발장 아래에 얇은 종이 봉투가 하나 더 끼어 있었습니다. 내가 얼어붙은 채 봉투를 꺼내자 안에 들어있던 건 복사된 서류 몇 장, 그리고 메모 1장. 메모에는 딱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쌍둥이 중 한 명은 바뀌었음. 조용히 살고 싶으면 입 다물 것. 나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들이 그 메모를 보더니 입을 손으로 막고 울음을 삼켰어요. 엄마, 이게 뭐야? 나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며느리는 쌍둥이라는 말을 그냥 던진 게 아니에요. 이걸 준비해 둔 겁니다.
누군가를 시켜서 우리 집에 끼워 넣었거나 아니면 며느리 본인이 미리 숨겨놓고 타이밍을 기다렸거나 미정이 메모를 들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거 딱 협박장인데요. 경찰에 바로 제출해요.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근데 엄마, 만약 진짜라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친정엄마. 나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전화를 받자 친정엄마 목소리가 들렸어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러운 톤. 얘야, 너네 집에 무슨 일 있냐? 나는 숨을 삼키고 물었습니다. 엄마, 며느리가 엄마한테 뭐 물어봤어? 정적. 엄마가 작게 말했습니다. 그 애가 참 싹싹하더라. 너 어릴 때 얘기 물어보길래 그냥. 나는 목이 막혔어요. 엄마가 쌍둥이 얘기도 했어? 엄마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했다. 그 한마디에 내 집 안이 무너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엄마가 덧붙였어요. 근데 얘야, 그건 그냥 옛날에 간호사가 둘일 수도 있다고 했던 말이야. 확정도 아니었고 나는 그냥 생각나서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며느리는 확정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말만 있으면 됩니다. 가능성만 있으면 됩니다. 그걸로 조작하고 몰아가고 협박하면 되니까. 나는 엄마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부터 며느리 연락 오면 받지 마. 아무 말도 하지 마. 알았지? 엄마가 겁먹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얘야, 그 애가 나한테 내 딸이 숨기는 게 있다고. 나도 겁이 나서. 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우리 집을 밖에서 흔드는 게 아니라 안에서부터 사람들을 이용해 흔들고 있었습니다. 미정이 내 옆에서 말했다. 언니, 이제는 조작 영상만 문제가 아니에요. 가족들 입도 관리해야 돼요.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그럼 나는 아들의 어깨를 잡고 말했습니다. 너는 지금부터 하나만 해. 내 아내가 만든 판에 들어가지 마. 우리는 사실만 확인해. 아들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뭘 확인해? 나는 대답했습니다. 출생 기록, 공식 기록, 그리고 내 아내가 만든 종이들은 전부 경찰에. 우리끼리 판단하지 말고. 그날 우리는 경찰서로 갔습니다. 협박 메모, 출입 기록, USB, 영상 캡처, 결제 내역까지 전부 제출했어요. 조사관이 메모를 읽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협박입니다. 그리고 출생 관련 내용까지 엮으면 훨씬 큰 사건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정말로 쌍둥이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조사관이 말했다. 가능합니다. 다만 경찰이 바로 확인할 사안은 아니고 관련 기록 조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누가 문서를 위조했다면 그 부분도 수사 대상이 됩니다. 그 말에 나는 정신이 또렷해졌습니다. 그래, 이건 가족끼리 울고 끝낼 일이 아니에요. 조작은 감정으로 못 이깁니다. 기록과 절차로 이겨야 합니다. 며칠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USB 영상은 편집 흔적이 확인됐습니다. 촬영 원본이 아니고 음성이 더 씹혀졌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숨이 풀렸습니다. 내가 미친 사람이 아니었다는 증거니까요. 그런데 조사관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며느리분이 그 영상 편집 업체에 결제한 게 어머님 카드가 아니라 센터 어르신 계좌에서 빠져나간 흔적이 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어르신 계좌요? 네. 특정 어르신 한 분, 보호자가 신고를 준비 중입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나는 알아버렸어요. 며느리는 내 직장을 무너뜨리려 했을 뿐 아니라 어르신 돈을 건드리고 그걸 내 탓으로 씌우려 했던 겁니다. 아들이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얘는 진짜. 나는 낮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밟고 올라서려고 한 거야. 그게 이 아이의 방식이야. 그리고 그때 또 하나의 반전이 터졌습니다. 조사관이 말했어요. 어머님, 며느리분과 함께 움직인 남자 있죠. 그 남자 센터에서 한 번 본 적 있으십니까? 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아니요. 조사관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그 남자는 어머님 센터 전 직원입니다. 2년 전 사직했습니다. 내 머리가 띵했습니다. 전 직원? 네. 당시 어르신 댁 출입 구조와 CCTV 위치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조작 영상을 만들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센터 내부를 아는 사람이 옆에 있었던 겁니다. 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럼 그 남자랑 며느리는 어떻게? 조사관이 짧게 말했습니다. 연결고리 조사 중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들이 말했다. 엄마, 우리 집 비밀번호도 센터도 다 알고 움직인 거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래서 단지가 더 무서워했던 거야. 그 사람들은 집 안을 내 집처럼 드나들었을 거야. 그날 밤 나는 단지를 안고 잠들려고 했는데 단지가 계속 현관을 봤습니다. 불안한 눈빛. 그리고 새벽 2시쯤 도어락 앱에 알림이 떴어요. 임시 비밀번호 생성 시도.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는 경찰 조사 중인데 누가 또 우리 집을 건드리고 있어요. 그 순간 내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친정엄마가 했던 말. 그 애가 나한테도 연락했어. 며느리가 움직일 수 없다면 누군가가 대신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 누군가는 우리 가족이거나 우리 주변 사람일 수 있어요. 나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너네 집 키나 비밀번호 누구한테 알려준 적 있어? 아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다 멈칫했어요. 우리 애 돌봐준다고 처제하니 당신 동생한테 한번 알려준 적은 있어. 엄마 힘들까봐. 나는 숨이 멎었습니다. 내 동생, 그 애가? 설마? 하지만 기록은 거짓말을 안 하죠. 나는 바로 도어락 출입 기록을 출력해 확인했습니다. 임시 비밀번호가 만들어진 시간, 그리고 그날 누가 들어왔는지. 거기엔 내 동생이 들어온 기록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오지 않은 날에도. 아들이 눈이 흔들렸어요. 이모가 왜? 나는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만, 마지막으로. 너 우리 집 임시 비밀번호 만든 적 있어? 동생이 웃는 척 했습니다. 언니, 무슨 소리야. 나 그런 거 몰라. 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기록이 있어. 너 들어온 시간 다 찍혔어. 정적. 동생이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언니,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 한마디에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뭐가 어쩔 수 없는데. 동생이 울먹였습니다. 나 빚 있어. 큰 빚. 나는 심장이 천천히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동생이 말을 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처음엔 내 편인 척했어. 언니 흉도 들어주고 그러다가 돈 빌려줬어. 그리고 부탁을 했어. 언니 집 서류 어디 있는지, 비밀번호는 뭔지. 나는 손으로 이마를 눌렀습니다. 그래서 너는 우리 가족을 팔았어? 동생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언니, 나도 처음엔 몰랐어. 근데 나중엔 협박했어. 녹음 있다면서 언니한테 말하면 언니가 나 버릴 거라면서. 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건 가족 싸움이 아니라 범죄야. 너도 공범이야. 동생이 흐느꼈습니다. 언니, 나 미워하지 마. 나는 숨을 삼키고 말했습니다. 미워하고 말고가 아니야. 지금부터 경찰에 다 말해. 내가 살 길은 그것뿐이야. 전화를 끊고 나서 아들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가족이 이렇게까지.
나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끝까지 우리 편은 우리야. 너랑 나. 며칠 뒤 며느리는 결국 정식으로 조사를 받게 됐고 조작 영상, 민원 준비, 도장 사용, 무단 출입, 어르신 계좌 문제까지 얽혀 크게 번졌습니다. 그리고 쌍둥이 문제. 결론부터 말하면 며느리가 던진 협박은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초기에 두 개 심장 소리라는 말은 있었지만 그건 흔히 있는 오진 가능성이었고 그 뒤로 쌍둥이 출산이나 바뀐 아이 같은 기록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럼 그 협박 메모와 출생신고서 2장은? 경찰이 밝혀낸 건 이거였습니다. 며느리가 동생을 통해 우리 집 서랍에서 원본 서류를 훔쳐서 복사본을 바꿔 끼워 넣은 뒤 협박 메모를 추가한 것. 그러니까 며느리는 쌍둥이라는 말로 우리 가족을 찢고 내 직장을 무너뜨리고 어르신 돈까지 건드려서 내 탓으로 덮으려 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끝까지 이해가 안 됐던 것. 왜 하필 나였을까? 조사 결과를 들으면서 나는 알았습니다. 내가 약하다고 본 거예요. 남의 눈치 보며 웃고 넘어가는 사람. 체면 때문에 참고 사는 사람. 결국 흔들리면 무너지는 사람으로. 하지만 단지가 우리 고양이가 그걸 못하게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단지는 며느리 앞에서만 몸을 숨겼고 며느리 앞에서만 발톱을 세웠어요. 나는 마지막으로 단지에게 속삭였습니다. 단지야, 내가 아니었으면 나 진짜 끝났을 거야. 아들은 결국 이혼을 선택했고 우리는 어르신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막기 위해 센터와 함께 대응했습니다. 그리고 내 동생은 경찰 조사에서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그 고백이 가족을 더 아프게 했지만 그래도 그게 우리가 멈추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끝까지 내게 이런 말을 했어요. 조사 중 마지막 대면에서 어머니 이기셨네요. 나는 그때 처음으로 웃지 않고 말했습니다. 이긴 게 아니야. 그럼요? 나는 단지를 안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살아남은 거야.